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이었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기리분들 오늘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2%로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등락 종목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 상승은 불과 106, 하락은 777, 코스닥도 비슷하게 246 상승, 1128 하락.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한 2개는 오르고 8개는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오늘 장은 기리분들께 많이 힘든 장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리분들 힘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매동도 나빴죠. 개인은 1조 원대 매수, 외국인 5천억대 매도, 기관 또 6,200억 매도, 연기금이 무려 2,8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속적으로 2천억대가 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연기금. 그래서 저기릿은 이 연기금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때까지 현금 비중을 쓰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리분들도 오늘처럼 갑자기 1% 빠졌다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 많죠. 정말 좋은 주식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가 저점일 수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에서는 안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바로바로 상대적으로 싸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싼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선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1조 원대 매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 무려 4번이나 1조 원에 가깝게 그리고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본 결과 지금 바로 현금 비중을 쓰기에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죠. 1146원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고민했던 1145원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그냥 바로 뚫어버리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오늘 외국인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이란 기관은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분들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SK하이닉스, 레버리지, LG전자, 현대차, 시젠,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위아, SOE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SKIT,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엔지니어링, 셀리드,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SK텔레콤, 신흥, SEC를 매수하네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SKIT, 카카오게임즈, 더존비주원, SKC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쌍끌이 매수가 뭐가 있나 그걸 봤더니 포스코케미칼, SKIT,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를 같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는 네이버만한 주식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고 있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작년의 영광이었던 네이버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미국에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를 네이버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두 개가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보면은 네이버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네이버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면은 아주 든든한 주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런 장인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좋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어제 미국장에서 철강주가 조금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쭉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영향으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또 야놀자에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괜찮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야놀자 나스닥행 IPO 시동 건화 숙박 레저 플랫폼 야놀자가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뉴욕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 투자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한번 쭉 올랐다가 하지만 음봉으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이런 장에도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신작 오딘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네요. 그래서 흥행 조짐이 보이고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가는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시총 2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주는 쭉쭉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제 좋았던 테림 포장, 영풍제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잡으면 그때 물릴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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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거,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혹시 코로나 관련주를 매수하신다면 일단 적은 비용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급등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오를까, 작년에 올랐던 기업들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교육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5%,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리분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갑자기 급등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계좌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빠르게 메우고 싶은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거의 대부분 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 기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장에는 책 하나 들고 아니면 그냥 드라마를 한 편 보고 그런 식으로 릴렉스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항공 오늘 마이너스 7%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무상감자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실적이 말도 안 되는 빨간색이죠. 이런 식으로 적자라면은 당연히 기존 주주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단순히 기대감이 너무 높다고 이렇게 적자 기업에 투자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를 볼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당연히 백화점 이런 곳은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겠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차트가 조금은 심각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바로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주식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결국 삼성전자는 8만전자가 또 깨지고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속적으로 121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진 괜찮았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쳐올리는 그 힘은 존재하고 있으나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매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이번 네 번째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개를 산다면 5개만 사고 일단 5개는 보류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결국 오늘 장도 안 좋아지면서 121선과 61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이 조금은 메롱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대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일은 기계적 반등으로 조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런 조정은 빠르게 끝나서 기대분들의 계좌가 다시 맑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